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결정의 첫 번째 단계가 문이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이과 선택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되실 텐데 어떻게 쉽게 입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미 수행평가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가 있어야 그 수행평가를 내 진로와 엮어서 발표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중2, 중3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학습이나 방향성을 결정해서 그런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고등학교 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해서 무언가 책도 읽고 보고서도 쓰고 또 중학교 때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의 방향성을 위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과 선택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적성과 흥미만을 고려한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문이과를 선택한다라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은 뭐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 체대 입시할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게임을 좋아하니까 뭐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래? 컴퓨터공학과 갈래?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뭐 미디어, SNS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들, 뭐 웹툰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미대 입시를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뭐 적성과 흥미만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죠. 특히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도 하고 싶고 뭐 역사도 하고 싶고 또 의사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다,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들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없는 학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 부모님한테 많이 욕을 먹겠죠. 옆에 애들은 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 너는 왜 하고 싶은 게 없니? 이렇게 많이 욕을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문이과를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접근으로 하는 부분이, 또 직업, 취업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자, 이 직업에 대한 접근으로 이렇게 문이과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직업군이라고 하면 의사나 약사나 교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회계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외에도 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업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문이과를 선택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오늘은 문과, 내일은 이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하고 싶은, 아까 좀 전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좀 대부분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결정을 했다가 다시 바뀌는 경우,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문과였는데 또 갑자기 이과 한다라고 했다가, 이런 학생들은 이제 중학생들이야 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고민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할래? 너 문과 이거 어떻게 할래? 아니면 진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학생들, 너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데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엄마 친구 아들은 의대가 목표라던데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은근슬쩍 약간 내 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 이과 가라, 또는 넌 최고의 어떤 대학을 또는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문과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과를 하고 싶고 나는 경영학과나 또는 미디어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첫 번째로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접근할 때 예를 들어 국어 영어가 명확하게 잘하는 학생은 문과 가면 되겠죠. 또는 반대로 수학과학을 명확하게 잘하는 아이들, 이과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도 나쁘지 않고 수학과학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잘하고 아니면 뭐 성적이 다 비슷해요. 이런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과 이과 둘 다 좋아하는 학생, 뭐 1번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위에는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호도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냥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과를 선택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문과 과목을 잘 하는데 수학은 어렵지만 이과를 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국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수학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떨어져요. 하지만 이과를 원해요. 이런 경우 고민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치는 문과인데, 그리고 내가 수학에 완전 재능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이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학생이 원하는 데 이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과 과목을 잘하는데 문과를 원하는 학생.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역사를 원해요. 근데 이과를 너무 잘해. 예를 들어 수학하고 과학이 학교에서 맨날 100점을 맞는다거나 등급의 차이가 국어 영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과 과목을 잘한다 라고 하면, 근데 문과를 원해. 이러면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이과를 선택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과 선택해야 하는 아이. 첫 번째로는 수학과학 성적이 확연하게 안 좋은 학생.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연하게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성적하고 수학과학이 조금 저조하다, 이러면 뭐 고민의 여지가 있겠지만 너무 안 좋고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국어 영어가 오히려 월등하게 잘한다, 이러면 문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분야가 명확한 학생. 예를 들어서 미디어나 심리나 역사나 뭐 경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뚜렷해요. 이럴 때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취업 생각해서 이과를 얘기하는데, 이 학생은 계속해서 문과를 얘기하고 나는 명확한 꿈을 얘기하는 학생은 굳이 부모님의 어떤 강요로 아이에게 고민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취업과 관계없이 대학이 중요한 학생.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과 뭐 진로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냥 대학 레벨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문과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문과 등급이 이과 등급보다 조금 세긴 하지만 과목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이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에서도 물화생지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 문과를 선택해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지금 입시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